자, 이번 시간은요, 82페이지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 부동산 투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지만 현금 수지를 측정을 해요.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투자자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이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해야겠죠. 얼마를 투자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의 흐름이 발생할까. 그래서 나에게 남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 이걸 이제 파악이 돼야지만 투자 여부를 결정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아주 중요하죠. 현금 수지의 측정이. 근데 단 이 현금 수지의 흐름을, 이 현금 수지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요거는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동산에서 전체 수명이 닿을 때까지가 얘기 아니라 이 투자론에서는요, 한 5년 정도 일정한 기간만 보유한다고 가정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판다고 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하는 기간 중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고 나중에 얘를 되팔 때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수지를 측정할 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교재에 나온 것처럼 영업수지의 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복귀액의 계산, 그래가지고 두 가지의 흐름을 측정을 해요. 근데 주로 얘를 위주로 문제 구성이 많이 되는데, 그쵸? 별표 3개 해야 되죠. 얘들도 기억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업수지를 계산할 때 보면요, 순서가 이제 쭉 나와 있을 때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데 있죠.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운용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얘네를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얘네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어상에서 보면요, 가능총소득이라고 있어요. 얘는 1년간 공실이 전혀 없이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수익을 우리가 가능총소득이라고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공실이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공실을 빼주죠. 예. 그래서 공실 감안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수익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영업의 수익이죠. 실질적으로 꼭 발생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자판기를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유효총소득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실질적으로 총수익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하고의 차이점은 공실 여부의 차이에 따라 틀리다라고 보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운영해야 될 영업경비 우리가 빼주고 나면요,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얘가 총비용 개념이면 얘가 순수익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있는데요. 부채 서비스액은 내가 혹시 투자할 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면 매기간 갚아나가야 할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것을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러죠. 그럼 얘를 공제하면 이제 세전현금 수지라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영업소득세라는 거를 빼면 세후현금 수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왔을 때 나중에 이제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이제 하셔가지고 구별만 좀 할 수 있으시면 요 순서 과정은 아주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가가 들어가고요, 유가 들어가고, 순이 들어가고요, 전이 들어가고, 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 유, 순, 전, 후, 그죠? 거기서 이제 빼야 되는 거는요, 공실 빼고요, 그 다음에 경비 빼고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빼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경, 부소 이렇게 해서 요 순서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용어들이나 이런 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요 순서 과정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나중에 요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가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이라는 거는요, 나중에 팔았을 때 우리가 이제 매도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예상 가격이에요. 이거 한 5년 뒤에 파는 거니까 얼마에 팔릴지는 모르죠. 그래서 요 가격을 산정하고 팔기 위해서 뭐 중개사 수수료나 광고 비용 들어가겠죠. 이거 빼면 이제 순매도액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미상환 저당장금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융자는 한 10년의 기간으로 빌렸는데 나는 5년 만에 처분하면은 상환한 게 있고 아직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돈이 있겠죠. 이게 이제 이걸 갚는다는 얘기고요. 요거 빼면 이제 세전 지분 복귀액이고요. 용어상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빼는 세금은 이제 자본이득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본이득세는 양도소득세 가리키죠. 그래서 요거 빼면은 세후 지분 복귀, 이런 식의 순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요 흐름에 대한 파악, 특히 영업수지의 계산 과정을 꼭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이 흐름을 다 이제 구해 놓고 나면 요거를 가지고 84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 투자 분석 기법의 구분해 보면 할인법이라는 게 있고 비할인법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일단 별표하시는 거예요. 할인법에 가면요. 순현가, 수익성, 내부 수익률, 현가일 수 있어요. 그걸 앞글자를 따면 순수내현이에요. 순수내현. 요것들이 할인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할인기법이라는 거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할인법이라고 그러고요. 비할인법에는 이제 어림셈법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승수법, 수익률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할인 그 기법 중에서 보면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들도 별표는 하나 하셔야 돼요. 얘 자체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출제하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랬을 때요. 얘네는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요. 매기간 발생하는 세후 현금 흐름하고 처분 시에 매각하는 지분 복귀액 있죠. 요거하고 내가 애초에 투자할 때 지출한 돈하고 그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간에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어요. 그 요거는 내가 투자한 지분 투자액을 얘기를 해요. 근데 예로부터 한 5년 사이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수익의 흐름이 발생했고요. 또 5년째 말에 얘를 처분을 했을 때 내가 얼마에 처분했냐면 이때도 이제 1,000만 원 수익은 있을 거고요. 처분할 때 내가 한 2억 정도의 처분을 했다. 그러면 매기간 발생하는 요 현금 흐름이 있죠. 얘네들은 다 미래 가치란 얘기죠. 이거를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를 우리가 할인해서 투자한 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발생하는 애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걸 우리가 유입의 현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을 유출의 현가라고 그래요. 즉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비교해서 얘가 얘보다 크면 투자한다. 뭐 이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방법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나중에 이제 기본서상에서 이제 배워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이 이쪽 파트에 들어오면 조금 힘들어 하세요. 야, 저게 또 뭐냐? 이걸 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한 것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방법상에서 보면요. 순현가법이라는 애가 있으면요. 순현가법이라는 애는 이제 요 순현가를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요 순현가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이렇게 빼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출할 때 1억이 들어갔는데 유입이 만약에 1억 1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빼면 남는 게 얼마냐면 100만 원인데 이 100은 0보다 크죠. 그래서 0보다 큰 결과가 나오면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있는데요. 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 현가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유입의 현가를 이렇게 유출의 현가로 나눠서 이게 출이라는 얘기죠. 이걸 나눠서 나온 게 1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억 100만 원인데 얘가 지금 1억을 넣었다. 그렇죠? 그러면 나오면은 뭐 1.01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1보다 크면은 유입이 유출보다 크니까 투자하겠다.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방법이다. 이제 이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내부 승리라는 거는 이거 두 개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로 쓰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할인 기법에 대한 논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페이지에 85페이지에 가면 3번에 어림셈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현금 흐름을 이렇게 할인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구했던, 그래서 영업현금으로 이렇게 구했던 그 수치를 가지고 그냥 직접 대입해서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종류가, 이 어림셈법이라는 거는 여러 종류의 현금 수지를 승수하고요. 예, 수익률로 표시해서 그 크기만 갖고 이제 투자 여부를 판단해요. 그래서 방법이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의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승수법에서요. 요 승수라는 거는 자본 회수 기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수 기간은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짧은 게. 그래서 요 승수는 작을수록